데일리 탑 이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생 6명 폭행의 30대 가장 사망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집단 폭행으로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또다시 이렇게 또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사건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경기 의정부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갔던 30대 남성이 그 고등학생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 다짐을 하다가 이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한 11시쯤에 그 의정부시 밀락동 번화가에서 30대 A씨와 또 고등학생 6명이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먹이 오가는 과정에서 A씨가 크게 다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고요. 그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던 중 이제 3일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네요. 또 어떻게 됐죠, 이후에? 그 이제 싸움 현장에 있던 그 고등학생 6명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은 이제 싸움이 벌어진 그 경위 등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벌였고요. 그 초동 수사 시에 주변 CCTV 등을 확보를 해서 6명 가운데 2명이 A 씨를 이제 직접 때린 정황을 확인하고 이제 그 부검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이제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 알려졌다는 사실과 달리 가해 고등학생이 2명이 아니라 3명이었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그 A 씨를 이제 폭행해서 숨지게 한 가해 고교생이 2명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자리에서 2명을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있던 6명의 고교생 중 3명이 폭행에 이제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중에 추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들을 모두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 경찰 관계자는 이제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3명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뭐 이렇게 발표가 이제 좀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부검 결과도 봐야 되고, 이르면은 금주 내로 이제 그 신병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사건이 크게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후배라고 밝힌 이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이 평소에 뭐 자기가 살인을 한 데에 대해 뭐 자랑을 하고 다녔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사망한 그 A 씨의 후배라고 밝힌 그 B 씨가 그 지난 7일 의정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이제 사망하게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B 씨, 그 A 씨에 대한 부검을 했는데 목덜미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또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서 이제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이 났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전날 이제 커뮤니티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렸는데 그 여러 명의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이제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의정부 밀락동에 있는 한 학교의 이름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에 의하면 이제 이 친구들은 항상 그 밀락동 번화가에서 이제 한 6명, 10명 정도 모여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대상을 물색을 해서 뭐 술 취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건다. 네. 또 그걸 또래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닌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 듣는 데서 이제 그 사람 식물인간 됐대. 그럼 이제 우리 번에 살인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지인 역시 이 글에 이제 댓글을 달아서 이 장례식장에서 뭐 이제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 이게 슬펐다고 하면서 이제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서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청원은 7일에 올라왔는데 이제 현재까지 한 3만 명 이상이 지금 그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친구가 고등학생 무리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사망했다. 이제 거의 이제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시비가 붙게 된 후 친구가 폭행에 의해서 쓰러졌고 또 가해자들이 아닌 근처에 있던 다른 대리기사들이 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고 그 가해자인 고등학생 일행 중에 한 명이 무서웠는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찰은 그 가해자들이 그냥 이렇게 픽 쓰러졌다는 그 이제 가해 학생들의 말만 믿고 119 등을 곧바로 부르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서 병원에 친구가 늦게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도착 당시부터 이제 친구는 심정지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이렇게 며칠 후에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해자들이 폭행을 해서 자기 친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에서는 거짓 진술을 이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족들
가족들이 이제 요청해서 부검을 실시했더니 부검 결과 이제 이 죽은 이유가 이제 이렇게 머리 부분, 목덜미 부분을 이제 맞아서 네. 이제 뇌출혈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편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뭐 친구들을 동원해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그 청원인은 그 직접적인 가해자로 밝혀진 학생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 친구 2명을 장례식장에 이렇게 조문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뭐 카페 이런 SNS에다가 글 삭제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좀 반성 없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해자들이 이제 그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고 그걸 들은 다른 학생의 이제 제보로 이제 범인 무리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해자들이 상습적으로 이 의정부 그 밀락동 그 어떤 번화가에서 이렇게 술에 취한 성인들을 상대로 이런 행각을 벌인다. 좀 금전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청원에서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응도 좀 비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청원인은 지금 경찰 대응에도 상당한 좀 불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은 그 가해자를 확인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를 시켰고 사건 당시에 그 파출소 경찰들도 가해자들인 고등학생 말만 믿고 이렇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이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막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를 즐겼다고 하고요. 거봐, 우리는 술을 마셔도 경찰들이 뭐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술 마실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공공연히 하는 거를 본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살인자를 귀가 좋지 않은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경찰 측은 어떤 답변 내놓았나요? 네, 이와 같은 그 청원인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그 내용이 이제 일부가 좀 사실과 다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 당일에 이제 바로 한 10시 45분쯤에 그 4-5명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이제 5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119 출동을 요청을 해서 또 이제 바로 한 5분 정도 후에 119 구조대가 도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조치를 했다라고 이제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지구대 경찰관들이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그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그 2명을 현행범인으로 이제 즉시 체포를 해서 그 지구대로 인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 중에 한 명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서 이제 병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1차 조사를 하고서는 부모의 신원보증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경찰들은 적법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제 경찰들이 사실 일선 현장에서 이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이 뭐 일부러 가해 학생들 편을 들 이유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또 이제 112 신고 접수 시간이라던가 119 출동 시간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사실과 특별히 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소년법상 보면은 그 소년에 대한 구속은 이렇게 가급적 안 하도록 아예 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이 2명을 현장에서 이제 체포를 했더라도 석방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찰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렇게 2명을 현행범인 체포했다가 조사하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낸 거는 맞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른 되게 네. 중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이게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실 또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체적으로는 또 거의 성인 수준에 그렇죠. 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 나이가 숫자상 이제 미성년자다라는 이유로 이제 성인보다 좀 관대한 취급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은 한 명은 교통사고 입원 중이어서 병원에 이제 인계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입원 중인 애가 어떻게 나와 네, 나와 그렇죠.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어떻게 때리기까지 하나 그렇죠. 입원 말도 치료가 안 필요할 되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몸이 다친 상태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이 맞나라는 의문 자체가 그렇죠. 사실 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돌려보냈다는 게 조금 석연치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제 또 다른 친구는 부모가 이제 신원보증을
진행을 해서 석방을 했다는 건데 이 친구 역시 이제 벌인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부모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게 부모도 같이 책임을 지우면 지울지언정 뭐 부모가 우리가 잘 돌볼게요, 우리가 이제 책임질게요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또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나라는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 위법한 조치를 했을 거다라고 네, 보기는 네. 조금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적절한지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떤 법에 위배되거나 뭐 위법한 조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초동 대응에 있어서는 좀 유족 입장에서 특히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굉장히 뜨겁죠. 가해자들을 정말 엄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청원글에 보면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이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소년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 또 뭐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져야 된다. 이런 글도 있고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측해지는데 소년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될 때다. 뭐 경찰 대응도 아쉽다. 제발 뭐 촉법 소년 없애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 사건 그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촉법 소년이라는 것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제 그게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사실 받지 않는 좀 그런 나이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가해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최소 17세 이상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지인들과 엇갈리는 주장이 나와서 또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30대 남성을 폭행한 고등학생의 그 친구라고 밝힌 이제 10대 여성이 오히려 그 피해자가 먼저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어제 고교생 그 친구들의 반박 증언이 좀 언론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이제 이 고교생들의 친구라고 밝힌 어떤 10대 여성에 따르면 이제 다들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내 친구들이 광장에 몰려 있었고 그 고인이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막 우산을 들고 와서 내 친구들에게 뭐 말을 걸고 뭐 혼잣말로 욕하고 폭행을 이제 했다. 그래서 내 친구도 폭행을 했고 내 친구가 더 많이 맞았다. 뭐 다른 친구들을 말렸다. 이런 이제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청원 내용에는 10대들이 굉장히 이제 100%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적혀 있긴 한데 뭐 이게 그 학생들과 그 피해자 간의 주먹 다짐이 벌어진 과정이나 뭐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예와 유족들의 아픔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구체적으로는 왜 그 A 씨가 고교생들하고 시비가 붙었는지 또 시비를 벌이다가 누가 누구를 얼만큼 어떻게 폭행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다툼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원래 이게 그 이런 폭행 사건 특히 네. 좀 다수 여러 사람이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몸싸움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격자들도 이제 폭행 그 가담자들의 막 지인들인 경우에 서로 사실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목격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그 싸움 현장에 찍혀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뭐 소리가 이제 녹음된 그런 현장 녹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뭐 이 사건의 경우에 뭐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뭐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특정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CCTV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CCTV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이제 객관적인 진실을 좀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폭행을 가해서 또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사건이라 보니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그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는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30대 가장을 폭행한 고교생들 어떤 처벌 받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교생들이 지금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치사죄로 지금 수사 중이고 폭행치사죄가 인정이 되면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지금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19세 미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년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법 60조에 보면은 그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이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가 지난 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그 양호한 그 발달 사항이 이제 확인이 되고 또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이 되면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단기만 지났을 때도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서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교생들이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 성인과 달리 이제 장기와 단기가 정해진 그런 부정기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일반 성인보다 조금 감경될 가능성이 좀 더 있고 또 단기형을 복역하고 나서도 이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이렇게 교화된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바로 또 석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기와 단기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어요. 장기와 단기 두 가지로 나눠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장기, 단기 좀 더 좀 쉽게 풀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보통 그 성인의 경우에는 그 형을 선고를 받을 때 뭐 그냥 징역 6월, 뭐 네. 징역 1년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 형의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는 정기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소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형의 기간을 딱 특정하게 확정을 하지 않고 그 형기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어떤 그 범위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기형의 반대로 부정기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는 그 소년이 복역해야 할 어떤 형기의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는 상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년에게 이렇게 이제 형기를 확정해서 선고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년의 어떤 건전한 육성을 이제 그 기하기 위함인데요. 소년은 사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형기를 복역하는 도중에 이제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을 해서 교정의 목적이 이제 달성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소년이 좀 더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 최근 코로나19가 정말 장기화됐죠.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떻죠?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이렇게 처했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제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현실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청소년 쉼터 운영이 좀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당장 지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어떤 입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자립을 지원하고 뭐 숙식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또 만 18세 이상만 지원 대상으로 그렇군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또 이제 노숙인으로서 보호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또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이미 또 이제 가출을 한 청소년에게는 해당이 좀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한 2년 이상 살면 그러다가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사실 쉼터에서 2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지내는 청소년들도 많지 않아서 이 혜택을 받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뭐 이렇게 폐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인건비를 줄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게 아르바이트 자리도 되게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그렇겠네요. 하고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지인의 명의를 뭐 빌리거나 아니면 정말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도 요즘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지금 또 들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보듬어야 할 존재들은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청소년기에는 완성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모두 다 우리가 보듬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엄히 다스려서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방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제대로 보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정말 피해자가 가장 안타깝죠. 이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은 저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뭐 언제까지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 이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아무쪼록 유가족들은 어서 빨리 좀 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이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다시 이런 소식으로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